2월 20일 금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31% 상승한 5,808.53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3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58% 하락한 1154.0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6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26종목, 코스닥에서는 34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미래에셋생명, 하나생명,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광동제약, SG세계물산, AMP, 한국앙코르유전, 보성파워텍, 체리브로 10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60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보험 테마입니다. 여당이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해지면서 증권과 보험 등의 금융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한 본회의가 2월 24일 날 개최될 예정인데요. 어제 전해진 단독 기사에 따르면 자사주 의무 소각 방침은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하는 금융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진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코스피 지수가 5,800선을 돌파한 가운데 증시가 상승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롯데손해보험, 미래에셋생명, 흥국화재, 하나생명 순입니다. 다음은 이번 석유, 유가 테마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란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입증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마도 10일 안의 결과를 알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한다면 미군이 이란을 바로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며 어젯밤 미국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어요. 반면에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와 방산, 그리고 해운 기업들이 중동전쟁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3번 원자력 발전 테마입니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가 실행 단계로 진입한 가운데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언론을 통해 체코 원전에 공급할 증기터빈과 제어 시스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상대방은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파워이며 계약 규모는 3,200억 원 규모라고 전해졌습니다. 한편 원전 산업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 카드로 지속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할당되었으며 나머지는 원전과 전력 설비를 비롯한 에너지 사업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원전 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경북 경주시가 차세대 원전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소형 모듈 원전 유치에 나섰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원전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다음은 4번 방산 테마입니다. 미국이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중동에 집결시켰다고 전해지면서 방산 기업들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미국장에서도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한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5번 동전주 테마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 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미달 요건을 강화하고 동전주를 퇴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상장 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동전주 일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AMP는 자동차용 PCB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로봇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상한가를 닫아준 순서는 SG세계물산, AMP 순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체리브로는 어제 장마감 후 연간 실적을 발표하며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893% 증가한 28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24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광동제약은 지난주 언론을 통해 광동제약이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노안치료제 유배지가 미국 FDA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며 이틀 연속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더언넥스뷰는 지난달에 호실적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이 213% 증가한 40억 원을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흑자 전환한 34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 밖에도 더언넥스뷰는 엔비디아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글로벌 기업에게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공급한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공급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추가 어플리케이션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향후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면서 더언넥스뷰가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최대 주주인 더언시스도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도 오늘 반도체 테마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 하이닉스의 지분 5%를 취득했다는 전자공시가 있었는데요. 장내 매수를 통해 지분을 취득했으며 지분 취득 목적은 단순 투자라고 밝혔어요. 글로벌 대형 기관 투자자가 하이닉스의 지분을 취득한 만큼 앞으로도 반도체 업황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TBH글로벌은 자사주 소각 및 취득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존에 취득한 39만 주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이는 5억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소각 예정일은 4월 28일입니다. 또한 KB증권과 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기간은 오늘부터 1년간입니다. 이어서 바이오톡스텍은 자회사인 키프라임 리서치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영장류 시험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245만 달러로 하나로 35억 원 규모인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25%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번 수주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원정밀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풍원정밀은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전년 대비 연간 영업이익은 적자폭이 커지며 마이너스 19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순이익은 적자폭이 줄어든 마이너스 20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경동인베스트는 강원도 태백시가 티타늄 원료 사업을 추진 중인 점이 지속 부각되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동인베스트는 자회사를 통해 태백시의 티타늄 광맥 채굴권을 확보했으며 태백시와 협력하여 광물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JS링크를 비롯한 일부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청와대가 히토류 제자 완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 실무진들과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는 단독 기사가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중국이 일본과 갈등을 빚으면서 일본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차원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증권은 최근 리포트를 통해 JS링크의 히토류 연구자석 증설 계획이 본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대한강통신은 언론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광 케이블 1차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인공지능과 확장현실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음으로 베뉴지는 부동산 자산주이자 상법 개정 수혜주로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는 한 달 전 베뉴지가 보유 중인 풍부한 금융자산은 기업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주식과 부동산 가치를 포함하면 베뉴지의 금융자산은 시가총액인 1,400억 원보다 5배 많은 7,400억 원에 달한다고 언급했어요. 참고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베뉴지의 시가총액은 2,800억 원인데요. 특히 베뉴지는 과거에 삼성전자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200억 원의 교환사채를 발행한 이력이 있으며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수록 베뉴지의 순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베뉴지는 자사주 비중이 16%인 기업으로 상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SK증권, 2위는 서울식품, 3위는 SG세계물산, 4위는 하나생명, 5위는 한국앙코르유전, 6위는 하나갤러리아, 7위는 흥하해운, 8위는 한온시스템, 9위는 상상인증권, 10위는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증권, SG세계물산, 하나생명, 한국앙코르유전, 하나갤러리아입니다. SK증권은 증권사이며 하나생명은 보험사입니다. SG세계물산은 동전주이자 부동산 자산주입니다. 한국앙코르유전은 동전주이자 유가 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하나갤러리아는 하나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소식에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대한강통신, 3위는 K바이오, 4위는 보성파워텍, 5위는 큐캐피탈, 6위는 현대ADM, 7위는 나인테크, 8위는 흥구석유, 9위는 애튼, 10위는 TC머티리얼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대한강통신, K바이오, 보성파워텍, 흥구석유입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대한강통신은 언론을 통해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광 케이블 1차 물량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K바이오는 동전주입니다. 흥구석유는 유가 관련주입니다. 참고로 휴게피탈과 애트는 동전주이며 나인테크는 히토류 관련 기사가 붙어주었습니다. TC머티리얼즈는 초전도체 와이어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현대차, 6위는 미래에셋증권, 7위는 하나시스템, 8위는 하나솔루션,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삼성 SD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기업들 일부가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조선업을 되살리기 위한 청사진을 공개한 가운데 한미 간의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 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우리기술, 2위는 에코프로, 3위는 보성파워텍, 4위는 흥구석유, 5위는 현대ADM, 6위는 대한강통신, 7위는 스피어, 8위는 휴림로봇, 9위는 알테오젠, 10위는 아로마티카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우리기술, 보성파워텍, 흥구석유, 대한강통신, 아로마티카입니다. 우리기술과 보성파워텍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흥구석유는 유가 관련주입니다. 대한강통신은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사용되는 광 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로마티카는 작년 11월에 상장한 화장품 기업인데요. 지난주 언론을 통해 북미와 유럽 지역의 드럭스토어인 얼타뷰티와 리테일러 로스만에 입점했다고 밝힌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70여 개의 매장에 입점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스피어는 어제 정규장 마감 후 2건의 공급 계약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416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627%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4월 24일까지입니다. 또한 미국 글로벌 우주항공 발사업체와 16억 원 규모의 특수합금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66%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7년 1월 11일까지입니다.